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UI 컨트롤하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UI 컨트롤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강의입니다. 강의라기보다는 파워풀한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보면서 한번 참고하시고,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다 전부는 아니고 너무 일부분의 간단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을 하시든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든 디벨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에 반드시 높이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뭐 MS에 대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과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뭐 이전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엔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지금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제 거를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새 흐름을 눌렀고, 이 새 흐름을 눌러서 여기서 제가 흐름 이름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흐름 이름을 눌러서 만들기를 누르면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이 중간은 워크플로우, 즉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제 코드가 아닌 이제 IP에 대한 이 흐름들을 여기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변수는 여기 오른쪽 우측에 있습니다. 자, 변수가 왜 필요할까요? IPA도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자체를 위해서 코드 베이스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코드를 익히지 않아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IP라는 기능이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좌측에 있는 이러한 옵션들을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코드는 모르지만 코드의 흐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어떤 얘기냐?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작.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순서도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yes or no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냐면, 순서도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 여러분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즉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집어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여기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 부분 그 좌측에 있는 매개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즉 IPA라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참고처럼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선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저는 처음에 일단 계산기를 한번 불러볼게요.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렀을 때, 제가 지금 계산기 불러왔어요. 계산기를 불러왔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누르면 항상 위에 유지하고 Alt 위쪽 화살표로 하지만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거 다시 클릭하면 없고, 즉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사용하려고. 왜냐면 굳이 이 부분 다 쓸 필요 없으니까 간단한 거 쓰려고 이렇게 한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드 베이스로 하려면. 이거 코드 베이스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 뭐 코드 베이스로 한다 했을 때 지금 뭐 제가 기존에 강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제가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파이오토 GUI라는 거를 활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파이오토 GUI를 쓰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우스가 있는 커서의 위치를 포지션을 잡습니다. 즉 X좌표, Y좌표라고 했을 때 X좌표, Y좌표가 어디 있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기다 두고 프린트 함수를 출력을 해서 포지션을 했을 때
x좌표 뭐 x좌표 몇 y좌표 몇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 뭐 메모장이나 어디나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러분들이 파이오토 GUI를 통해 가지고 클릭 함수를 이용할 때 그 안에 클릭 함수 이전에 마우스 위치를 이동하는 곳에서 거기 x좌표 y좌표 여기 있는 걸 두고 그 다음에 클릭 함수를 눌러줘야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 계산기를 여기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음에 계산기를 여기다 두고 종료를 했다. 그러면 다시 실행했을 때 계산기는 여기에 지금 뜬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x좌표, y좌표가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도 헛발질을 하는 느낌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RPA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데스크탑의 이 RPA 기능 자체는 이거를 클릭할 수 있는 커서를 여러분의 창 UI를 통해 가지고 요소를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잠깐 옆으로 하고 종료를 하고 자 저는 여기서 하나 실행을 할게요. 어떤 거냐?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이 응용 프로그램 경로가 있잖아요. 이 응용 프로그램 경로 자체도 여러분들이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모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윈도우즈에 들어가서 시스템 32로 들어가면 여기서 CARC라고 하면은 calculation에 이제 CALC.exe가 여러분들의 그 메모장이 있는 메모장임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계산기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 계산기 위치를 열기를 한번 해보세요. 눌러보시면 자, 이 부분이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할 게 명령줄 인수 이런 거는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쓸 필요가 없고 사실상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여기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수 생성이야 뭐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자, 창 스타일은 일반으로 할게요. 뭐 최소화된 최대화된 뭐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최대화된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즉시 계속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메모장이 있는 걸 계산기를 닫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눌러보면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됐는데 제가 화면이 커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금 크게 표시가 됐어요. 자, 이거를 조금은 작게 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창 스타일을 최대한 일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최소화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닫았죠. 닫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죠? 지금 이 자체가 계산기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들의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드 베이스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포그라운드 형식으로 잘 안 되고 백그라운드 형식 즉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이 이제 내부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을 케이스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그라운드 즉 위로 우리가 UI에서 확인해서 될 수 있게끔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calculation 자체는 지금 생성하는 건 문제가 없었죠. 즉 불러오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를 누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르냐? 우선 저는 여기에 창에 UI 요소 클릭 해서 여기서 창에 UI 요소 클릭을 가져올게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면 창에 UI 요소 클릭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추가한 게 없어요. 추가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UI 요소 추가를 눌러주세요. UI 요소 추가를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어디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커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직 UI 요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잘못 눌렀네요. 사실 지금 이거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다시 취소 다시 할게요.
제가 모르고 잡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이제 UI 요소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컨트롤을 누르면 안 돼요. 컨트롤 누르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박스 표시를 하려고 컨트롤 눌렀던 건데, 컨트롤 누르면 안 되고, 프레임이 나타날 때까지 UI 요소 위에 커서를 올려 캡처한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단추를 클릭해 이곳에 추가합니다. 또는 해당하는 경우 UI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해당 텍스트 값을 기준으로 캡처한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커서들이 움직일수록 그 항목들이 이렇게 이 UI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그냥 큰 통으로 하나의 큰 이미지화 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요소인지. 자, 이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요소 중에 우리는 이 요소를 클릭을 할 거죠. 그럼 이거를 보고 마우스를 대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이제 컨트롤 키 있죠. 좌측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누르면 작업 대기 중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즈 계산기, 로컬 컴퓨터 윈도우즈 계산기 버튼 항상 위에 유지에 버튼이 클릭된 요소가 나오고, 클릭 유형은 왼쪽 클릭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왼쪽 클릭을 할 거고, 고급을 보시면 뭐 상대적인 위치는 중간에 딱 잡는다고 했죠. 오프셋 위치는 정말 정교하게 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게 잘 잡아줘요. 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의 이 지금 창의 UI 요소 클릭하는 것 자체가. 저장을 누르면 이걸로 끝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하면 자, 아직 안 나왔네요. 지금 클릭 실패가 나는 이유는 기존 게 지금 떴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일반 최소화됨이 아니라 일반으로 한번 누르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됐죠? 지금 움직였죠? 이게 어떤 거냐? 자, 아까 실패가 났던 이유를 잠깐 다시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일반으로 표시됐을 때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최소화됨 해서 실행을 하면 나오네요. 아까 안 나왔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에러가 났던 이유가 창에 UI 요소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위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치가 없기 때문에 UI 요소를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클릭이 안 된 거죠. 안 돼서 아까 에러 코드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아까 실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저는 이거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누르면 그죠?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실행을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여기서 한번 시켰고, 그래서 이 계산기가 한번 나온 거고, 창의 요소 클릭 자체는 이 부분을 클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사실 이거를 하려고 코드로는 굉장히 많은 코드를 많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코드 입력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UI적인 부분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UI를 잘 핸들링을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롤링을 하든 뭘 하든 코드 베이스로 할 때는 로봇 s.txt라는 그 파일 안에 그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런 리퀘스트든 뭐든 이런 이제 레스폰스나 리퀘스트에 대한 요청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웹서버나 이쪽에서 방어를 하려고 그 로봇 s.txt에 뭐 디나이를 걸든지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GUI를 통해서 RPA 기능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치하면서 리스크를 피하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위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쓴다면 어찌되었든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우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한 부분에도 RPA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 뭐 이제 여기 뭐 시간상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된 비슷하게
한번 메모장도 한번 해볼까요? 메모장은 한번 입력도 하고 저장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장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거는 뭐 얼마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또 그 강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